안녕하세요. 이야기꾼 이씨입니다. 오늘도 짧은 공포 이야기 한 편 가져왔습니다. 그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때의 이야기야. 난 어렸을 때부터 몸이 허약하고 안 좋아서 수시로 병원에 드나들면서 입원을 했었어. 1년에 거의 3분의 1 이상을 병원에서 보내던 나에게 가끔 본병을 오는 친척들이 있었는데 난 유독 친할머니를 꺼려했어. 솔직히 말하자면 두려웠지. 우리 친할머니는 당시에 70대 후반의 분이셨는데 시골에서도 가장 욕을 잘하고 드세기로는 사내대장보다 더하다고 평판이 자자했지. 듣기로는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더욱 그렇게 되셨다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 나를 보시면 늘 사내 아이가 돼가지고 그렇게 약해서 어디다 쓰누. 아, 혜미야 뭐하냐. 거 고추 달랑이는 거 떼버리지 않고. 아따, 요 썩을 놈이 언제까지 아플라고 이러누, 어? 너 그 애미가 챙겨주는 약을 먹었는데도 그따구먼 앞으로 어쩌려고 그러냐. 니놈 애비도 어렸을 적엔 이리 아프지 않았는데 넌 누굴 닮아서 이리 비실비실거리는지 원. 그렇게 할머니가 한마디 한마디 하실 때마다 난 울기 십상이었고 친가, 외가분들은 그런 나를 달래느라 진을 빼야 했지. 나중엔 할머니가 온다는 말만 들어도 어디론가 숨어서 할머니가 버스 시간에 맞춰 돌아가실 때까지 나오지 않았다가 부모님에게 혼난 적도 많았어. 할머니는 나에게 공포의 대상이었거든. 어째 입원을 해도 건강해지기는커녕. 그러다가 어느 날 부모님은 병원에 입원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원인 모를 이유로 점차 시름시름 알아가는 나 때문에 의사를 붙들고 말했고, 의사도 맥방으로 검진을 해보았지만 신체는 정상이라는 것에서 이유를 몰라 난처해했지.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을 때는 거진 매일마다 토를 하기 일쑤였고 나도 모르게 산책 겸으로 걷다가 무언가에 밀쳐진 것처럼 자주 쓰러지다 보니 나중엔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했어. 몸도 점차 앙상하게 변해서 아무것도 먹기 싫었고 하루 종일 잠만 자다 보니 밖에서 뛰어보는 게 진심 소원이기도 했어. 나중엔 도저히 안 되겠는지 병원에서 퇴원 절차를 밟고 집에 돌아왔는데 어느 날은 부모님이 무당을 모셔왔어. 그땐 집에 할머니도 계셨는데 할머니는 무당을 보면서도 아따, 그래 이젠 둥둥거리는 형까지 불러서 이 소란이냐? 내 살다 별 꼴 같지 않은 걸 나보겠네 라고 윽박을 질렀지만 무당은 눈 하나 꼼짝하지 않고는 짙은 눈썹으로 나를 내려다보더니 집안을 휙휙 둘러보더라는 거야. 그리고는 엄마에게 몇 가지를 물었어. 이 집은 언제부터 왔는지, 아이는 어디서 태어났는지. 엄마는 그에 대해 전부 대답했고 모두 듣고 난 무당은 그제서야 입을 열더니 충격적인 한마디를 외친 거야. 이 집에 악기가 있어. 아이가 이 집에 태어났을 때 데려가려고 붙어버린 거야. 대체 이 집을 판 놈이 누군진 모르겠지만 당해도 제대로 당했어. 예? 그렇다면 제 아이에게 악기가 붙었다는 건가요? 에잉, 너무 늦었어. 악기가 아이 몸에 너무 강하게 붙어버려서 뗄 수가 없다는 말이네. 어쩌자고 이 집을. 충격적이었지. 나에게 악기가 붙었다는 사실을 믿을 순 없었지만 가진 의학을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에 부모님은 비틀거리며 쓰러지셨고 할머니는 돌아가는 무당에게 가진 욕설을 퍼부으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셨어. 앞으로 살아봐야 몇 개월이라는 무당의 말에 매일 저녁 울고 있는 우리 부모님에게 또 하나의 비극이 날아든 것은 며칠 후였지. 명수야,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구나. 그렇게 건강하고 욕 잘하고 기까지 드시셨던 분이 고작 며칠 만에 돌아가셨다는 얘기에 전 일가는 충격에 빠졌어. 마을 사람들도 믿을 수 없다며 수군거리기 일쑤였어. 나조차 믿기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나에게 욕만 퍼붓던 할머니가 간단하게 돌아가실 줄 누가 알았을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 살아오신 할머니가 편안히 주무시는 것처럼 돌아가신 것을 발견한 것은 당시 밭에서 아침 일을 하고 집으로 안부차 방문한 큰아버지가 발견하셨다고 해. 아무튼 장례식을 치르고 이젠 다시 내가 죽을 날이 다가오는 것에 온 일가가 슬퍼하고 있을 때쯤 난 꿈을 꿨어.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내 꿈에서 무덤을 열고 도끼를 든 할머니가 성큼성큼 어느 쪽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하신 거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방향이 우리 집 쪽이었고 그때 가까이서 보았던 할머니의 얼굴은 흡사 분노한 악마와도 같아서
너무 무서웠지. 금세라도 저녁이 되면 도끼로 날 쪼개버릴 것만 같았어.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났을까? 또 꿈을 꿨는데 소복을 입은 할머니가 도끼를 들고 어느 집 앞에 서 있었어. 놀랍게도 그곳은 우리 집 현관이었지. 아, 할머니가 드디어 죽어서도 나를 어떻게 하려는구나 싶어서 두려웠는데 거실에 엄마, 아빠가 나를 돌보느라 지쳐 주무시는 가운데 내가 누워 있었거든? 할머니가 내게 다가오시더니 갑자기 도끼를 휘두르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꿈에서 깨었어.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그 꿈을 꾸고 난 후부터 내 몸이 놀랍도록 다시 활력을 찾기 시작한 거야. 믿어져? 어제까지만 해도 죽조차 못 먹던 아이가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죽부터 시작해서 밥이며 고기까지 폭식을 하기 시작하는 것을. 감격에 겨운 부모님은 친할머니가 죽어서 우리 명수를 지켜줬다고 했지만 난 믿지 않았거든? 그렇게 다시 무당을 부모님이 부르셨는데 놀랍게도 무당이 얘기하더라고. 너네 할머니가 악령을 죽여버렸어. 대단하신 분이야. 죽어서까지 손자를 지키려고 하시다니. 무당의 얘기는 놀라웠지. 마을에 무당이라고는 그 사람 한 명뿐인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찾아와서 자신이 죽거든 도끼 한 재루만 달라고 했다는 거야. 무당은 당최 무슨 소린지 영문을 몰랐지만 할머니가 드세 개만 하며 돈을 주니 그렇게 따랐다고 해. 그래서 할머니가 묻힌 무덤에 몰래 찾아가 도끼를 올리고 말대로 제사를 지냈대. 넌 정말 축복받은 꼬마다. 악령은 이제 사라졌으니까 넌 건강하기만 하면 돼. 그리고 돈은 돌려주마. 무당이 부모님이 아닌 나에게 넘겨준 것은 검은 손때가 가득 묻은 만원짜리 76장이었어. 지금은 부모님이 가게에 써버리셨지만 난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 나에게 매번 욕하시던 할머니가 나를 구했다는 게. 할머니가 돌아가셔서는 무당에게 부탁해서 손자에게 붙든 귀신을 떼어내기 위해 도끼를 휘둘렀고 악령을 죽여버렸다는 이야기인데요. 흔히 하는 농담 중에 귀신은 산 사람을 괴롭힐 리가 없다고. 산 사람을 괴롭히면 그 사람도 죽어서 귀신이 될 건데 그럼 뻘쭘해서 어떻게 보냐는 얘기가 있는데 이 할머니는 뻘쭘한 정도가 아니라 도끼를 들고 직접 찾아가 손자를 위해 귀신을 죽여버렸다는 이야기인데요. 일반적으로 무서운 이야기에서 무당이 슈퍼히어로처럼 등장해서 귀신을 쫓아내거나 도움을 주는데 무당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 일을 친할머니가 직접 마무리 지었다는 게 상당히 재밌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